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이번 주에 도사리고 있던 변수들이 하나씩 제거되어 가고 있습니다. 맘 졸였던 것에 비해서 폭락이 나오지 않는 것에 조금 안심을 해도 괜찮으려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도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라인을 중점적으로 지켜주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응하면서 나란히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1월 CPI, 헤드라인과 근원이 모두 예상치를 꽤나 밑도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의 셧다운 여파로 이번 데이터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제기가 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일단 투자자들은 근원 소비자 물가가 2021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데 조금 더 주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 물가 데이터를 참고해서 당장의 정책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다음 달에 발표될 12월 CPI를 더 중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내다보고도 있습니다. 간밤에 나타난 시장의 상승으로 안도감을 갖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자, 밤사이에 나타났던 비트코인의 흐름 같이 한번 짚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알트단에서 하이퍼 리퀴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간밤에 비트코인 CPI 발표 이후에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었습니다. 87,000달러대에 머무르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단숨에 89,00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그런데 차트를 봤을 때 이후에 조금은 급격하게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89,000달러를 넘어섰던 가격 다시 한번 84,000달러대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던 이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퍼펙트 스톰이었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우선 24시간 동안 이 암호화폐 포지션에서 5억 8,400만 달러 규모가 강제 청산이 됐습니다. 이 영향으로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롱 포지션의 청산이 87%를 차지하면서 이 레버리지 청산의 도미노 현상이 하락 압력을 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고래 물량 이동도 시장에는 조금 더 매도 압력을 키웠습니다. 한 고래가 5,100개가 넘는 비트를 바이낸스로 이체한 게 포착이 됐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물량 이동이 매도를 위한 이동 아니냐 불안감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차트상에서 살펴봤을 때는 피보나치의 주요 되돌림 구간을 이탈했다는 점도 매도 압력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면서 3중 충격을 비트코인에 가하게 됐는데요. 오늘의 일본의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변수도 남아있는 만큼 비트코인이 제자리를 잘 지켜줄 수 있을지부터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리퀴드가 하루 만에 9% 넘게 급락하면서 보유자들에게는 조금 극심한 공포감을 안겨주게 됐습니다. 밤사이 1시간 동안에만 이 하이퍼 리퀴드의 롱 포지션에서 13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강제 청산이 되기도 했는데요. 워낙 빠르게 진행됐던 흐름이니만큼 상승을 기대한 투자자들은 조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급락 이후에 이제부터는 오히려 반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46% 넘게 급증하면서 이 매도와 매수가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RSI 지표를 봤을 때도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열렸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가 또 하이퍼리퀴드의 현물 ETF 출시를 착착 진행을 해 나가고 있죠. 이런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가격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흐름이 밤사이에 나타난 건지 하이퍼리퀴드의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같이 짚어볼 수 있는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이제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아쉬운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 가깝게 빠지면서 현재는 85,400달러 부근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여기에서 지금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보수적인 접근 전략들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0.5% 빠지면서 현재는 2,821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XRP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에서도 순위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4%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밈코인단에서 도지코인은 3% 넘게 빠지고 있는데 시바이누 페페가 조금 더 큰 폭의 하락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에 아직까지도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나서가 중요할 것 같죠.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방송 끝나고 점심쯤이 가장 중요할 시기로 예측이 되고 있는 만큼 실시간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영일 전문가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에 이렇게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번 주 내내 투자하시는 분들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코인 가격을 올려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부터 소소하게 매집할 수 있는 그런 히든 코인까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조영일 전문가님께서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인사이트들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또 하필이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등장을 해주셨죠. 혜성처럼 등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지금 많이 휘청이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 대장부터 움직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오르락 내리락 조금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는 같아요. 네. 물가지표가 나오니까 바로 올랐다가 또 그 밑으로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네. 지금 자리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전체적으로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CPI가 발표가 났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 그 CPI가 3.1%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그렇죠. 2.7%로 이제 발표가 난 거는 저도 사실 코인 업무를 하면서 거의 처음 보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거시적으로 봤을 땐 저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이 내려가는 이유는 네. 현재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좀 많이 말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뭔가 지지대가 약간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비트코인이 85,000불, 84,000불 뭐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더 떨어질 공간은 더 남아있다. 추가 하락을 좀 대비하셔야 된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추가 하락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박스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방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어디에서 더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지 전문가님이 바라보시는 이 라인은 어디가 될까요? 네, 우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일봉상 차트인데요. 지금 3주가량 이제 전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도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면서 지루한 무빙을 계속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현재 투자자들의 투심입니다.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해 봤을 때 상승할 거라는 여론이 아직까지는 좀 많은 상태거든요. 이제 코인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 투심을 죽이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루하게 횡보를 시키면서
나가 떨어지게 하거나 네. 아니면은 급락을 시키거나 예, 이런 좀 큰 두 가지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투심을 많이 꺾어 놓는데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일단 박스권 내에서 저는 올 말 내년 초까지는 지루한 행보를 하면서 투자 심리를 압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에 한 번 더 8만 달러를 위협하는 그런 이제 하락도 지금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의욕을 완전히 상실을 시켜야만 비트코인 시장에서 상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상승 동력이 많이는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조금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 어디일까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히 어디를 이탈을 한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조금 안심을 해도 괜찮은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바라보시는 주요 지지 라인은 그럼 어디가 될까요? 네, 제가 차트에 이제 파란색 줄로 84,000불 선을 딱 줄을 그어놨는데요. 네. 84,000불이 지금 현재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84,000불을 간다라고 해서 뭐 상승 하락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이 움직일 때 84,000불을 야금야금 하락하면서 도달을 하게 된다라면 그 다음 타깃은 정말 8만 달러를 깨는 7만 달러 선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뭐 84,000달러를 깨서 8만 불까지라든지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네. 그거는 곧 이제 상승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84,000불까지 떨어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예. 좋습니다. 일단 84,000달러 여기를 잘 지켜주는지를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 계단식으로 나타나면서 84,000달러를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 이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84,000달러를 이탈하더라도 급락이 나와서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만큼 급반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의견들 참고해 보시면서 일단 1차적으로는 84,000달러 여기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는지 여러분이 꼭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내용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트단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XRP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비트코인은 그래도 뭔가의 주요 라인을 잘 지켜주고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네. XRP는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정말 저도 여기 와서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말씀만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게 이제 좋은 말씀을 해드리는 것보다 정말 지금 현재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럼요. 사실을 딱 짚어드리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좀 인사이트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네. 리플 관련해서 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지금 제가 1.8달러를 강력한 지금 지지선으로 그어놨거든요. 리플이라는 게 사실 뭐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들고 왔는 지금 리플은 저점 대비해서 8배 가까운 상승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오. 그리고 현재는 그 고점 대비해서 50%가량 지금 조정을 받아서 회귀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굉장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플 코인에 물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1.8불이 깨졌기 때문에 리플을 홀딩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탄력적으로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하셔서 좀 대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조금 많다 하시는 분들은 네. 단번에 다 정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한 절반 아니면 그 이하 정도로만 약간 축소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 포트폴리오 비중에 대해서는 이제 개개인마다 투자 성향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리플에 대한 본인의 신념,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이제 본인들이 이제 리플 코인만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코인들 다 여러 가지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마다 좀 맞춤형 컨설팅이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XRP 보유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님께서 바라보시기에는 지금 핵심 지지선인 1.8달러를 이미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짚어봤죠. 우리 보유자분들 굉장히 심장이 철렁하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냉정함을 잃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조금 빠르게 재편하는 전략들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맞춤형으로 가져갈 수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될까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궁금함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들 더 디테일하게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XRP까지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사실 시장을 우리가 들여다봄에 있어서 비트코인도 살펴보고 알트코인도 살펴보고 뭐 개개인마다 또 매력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하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대장이 움직여줘야 그 밑에 단에서 살아나는 흐름들이 나타나겠죠. 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건지 자금의 이동과 관련해서 전문가님과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즘 시장에는 비트코인부터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대장이 일단 자리를 잘 지켜줘야 네. 밑에서 조금씩 꿈틀거리는 모습이라도 나타나겠죠. 네, 맞아요. 지금 코인 시장을 바라볼 때 많은 분들은 알트코인을 좀 위주로 맞아요. 보시잖아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우선 이제 선행이 되어야 알트코인도 이제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는 거라서 네. 예, 좀 시청자분들이 이제 코인을 이제 보실 때 비트코인을 위주로 네, 저는 관찰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자금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는 얘기를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결국에는 그 비트코인이 자리를 지켜줄 때에서야 알트단으로 자금이 옮겨가기 때문이겠죠. 아, 네. 이제 코인 상승장을 한번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네, 비트코인부터 이제 이더리움, 나머지 알트코인까지 이제 화살표가 가리키면서 그 순서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일단 코인 상승장을 준비할 때는 이 공식은 예, 좀 기억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순의 이미지가 어떤 뜻이냐면은 항상 상승장이 올 때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네, 오르고요. 비트코인이 올라야만 그 뒤에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BNB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고 그 뒤에 그 코인들도 다 올랐을 때 마지막으로 알트코인에 그 자금들이 몰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알트코인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순환 펌핑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을 매수하실 필요가 사실은 네 그렇게 네 없는 게 왜냐하면 비트코인 제가 이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매수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어차피 알트코인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상승이 이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서는 비트코인의 비중을 가장 높게 가져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오르고 나서 알트코인은 나중에 매수해도 늦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방송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만 중점적으로 할까 답답해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는 알트를 정말 많이 들고 있는데 내가 궁금한 건 알트 쪽인데 비트코인 얘기 백날 들어서 뭐 하나 라고 하셨던 분들 생각을 조금 바꿔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제 조건처럼 비트코인이 자리를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을 하고 나서 탄탄한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그때서야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옮겨가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알트의 이 가격 라인들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이런 의견들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 단에서는 도대체 왜 상승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또 여기에 궁금한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지금은 자금의 흐름을 짚어봤다면 이제 알트 시장 안에서는 뭔가 좀 상승이 빠르게 일어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네네.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제가 좀 알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제 알트코인이 지금 현재 뭐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어디가 저점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지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끝도 네. 없이. 네. 사실 그 이유가 좀 명확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많이들 사용이 됩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비트코인의 이제 상승폭보다 알트코인의 상승폭이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알트코인으로 좀 단기간에 수익을 내서 그걸로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용도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성립이 되려면은 그 알트코인에 대한 그 정보도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될 뿐더러 이제 그 상승 타이밍을 우리가 먼저 선행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 알기는 쉽지가 어렵죠. 않잖아요.
그래서 알트코인은 예, 좀 이제 재단들이나 조금 이제 세력들의 네. 예, 사실 놀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예, 우리와의 그 정보의 그 비대칭성을 이용해 가지고 네. 예, 본인들은 수익을 내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예, 수익을 내기 굉장히 힘든 예, 그런 구조로 계속 더 네, 진화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소수의 영역이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네. 알트코인이 일단 흔히들 얘기하는 세력들, 고래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니 나는 그러면 그 안에서 놀아나는 건가라고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단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급에 비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죠.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일어나기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런 구조적인 부분까지 여러분이 꼭 유념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이제 비트코인만 어떻게 잘 담아봐야 되는 건가? 알트는 아예 희망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갸웃갸웃 하실 것도 같은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 상승 잠재력이 남아있는 알트코인들 당연히 있기 마련이겠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시면서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히든코인 새롭게 가져와 주셨습니다. 어떤 코인을 전문가님은 눈여겨보고 있으실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방금 전까지의 얘기로만 들으면 알트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네. 결론을 내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코인이 있는 걸까요? 예, 뭐 제가 방금 알트코인 매수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도 알트코인이 예, 사실 뭐 차트상으로 좀 이제 수급이 몰리는 거를 좀 잘 판단하고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부담되시지 않는 금액 선에서 소소하게 투자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저도 한번 네,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어떤 코인일까요? 네, 하이퍼 리퀴드라는 코인입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처음에 예, 이제 그러네요. 예, 공교롭게도 제가 또 그러게요. 이슈로 가져왔던 코인이에요. 네, 들어서 뭐 9% 급락을 했다라고 이렇게 좀 먼저 언급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예, 현재 지금 하이퍼 리퀴드는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12등 정도 내는 굉장히 큰 메이저 알트코인입니다. 예, 요즘 유행하고 있는 탈중앙화 덱스 거래소 메타 코인이고요. 네. 예, 펀더멘탈도 좋고 현재 차트상 저는 좀 저점 부근으로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타라든지 이제 중단기 스윙으로 네, 접근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 예, 지금 현재 22달러 부근에서 현재 지금 놀고 있는데 예, 그 부근에서 좀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코인 하이퍼 리퀴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슈에서도 짚어봤던 것처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데 포커스를 두시면 되겠죠. 지금 분할 매수하기에 딱 좋은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들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